자, 안녕하세요. 셋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학교급식, 사실 학교급식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뒤에 제가 설명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급식 역시도 직영과 위탁을 이렇게 같이 겸하고 있는 데가 최근에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탁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이제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급식은 우리 교재를 본다면은 284페이지에 쭉 이제 위탁급식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위탁급식은 산업체급식뿐만 아니라 이 단체급식 경영 형태는 이제 뭐 직영, 임대, 위탁 세 가지로 나눌 때 산업체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이러한 것들도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산업체라든가 학교, 병원 등이 대부분 직영으로 해서 그 비영리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교를 졸업하던 해가 78년, 79년 이때도 실제적으로 뭐 산업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특히 뭐 도청, 뭐 시청 이런 관공서와 같은 데도 다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의 자리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또 직장에 대한 어떤 정년 보장이라든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정규직 이러한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근무하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뭐 영양사라든가 영양교사라든가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경우를 예를 든다면 굉장히 좀 근무 조건이라든가 상황 자체가 경쟁력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어렵고 힘드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어떤 여러 가지 산업화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것들도 아마 생겨나지 않았는가. 위탁급식이 단지 뭐 직영의 어떤 문제점도 있겠지만 기업체들이 이제 과대 팽창이 되고 어떤 영업 활동이라든가 경영체들이 경영 자체의 확대 확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학교 급식 같은데 아니 급식에 대한 위탁 전문업체로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이 됐다. 그렇지만 고객의 요구 증가도 있고 뭐 경영 전문화, 경제적인 여러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기업이 이제 사업 확장체로서 급식 쪽이라든가 먹는 부분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그런 것들도 여기 한 이유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1980년대 말에 위탁급식 형태가 처음 등장했고 현재는 대부분 위탁급식 형태로 오히려 운영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급식이라는 것은 바로 위탁급식업체가 위탁의뢰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급식 업무 일부라든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위탁급식 영업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식품 적객업 중에서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 급식소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바로 위탁급식 영업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 같은 데라든가 집단급식소에 들어가면은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증이 있습니까? 라고 먼저 법적 서류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은 이제 허가받은 집단급식과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위탁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영업 등록증이라든가 영업신고증을 같이 여기 보면은 위탁급식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는 뭐 아주 카페테리아식으로 좀 고급지게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 옷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조리하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드레싱을 뿌리는 그런 과정들인데 위탁급식이라는 것은 기업체, 학교, 공장, 관공서 등 다수를 대상으로 급식 업무를 급식 업무 일체를 급식 의뢰자로부터 급식 의뢰자라면은 뭐 이러한 어떤 관공서라든가 뭐 급식 업체가 되겠 급식 대상되는 업체란 얘기죠.
의뢰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업무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바로 위탁급식이다 한다 해가지고 거의 전반적 사회 전반적으로 위탁급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구분해서 본다면은 이 급식 산업이 그죠? 상업성과 비상업성으로 나눌 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업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데 비해 가지고 비상업성인 경우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특정 다수에게 급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80년대는 규정을 합니다. 90년대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급식 산업이 위탁급식이 되면서 상업성과 비상업성 교차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교차하지 않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급식을 하게 되고 2000년대 들어서서부터는 상업성과 비상업성의 교차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넓어지면서 그 어떤 그 이익을 창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서비스 수준이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상업성이나 비상업성을 올려주는 그런 것이 되겠죠. 뭐 교복 자유화가 있기 전이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도 애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한 2000년대 초라든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의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 비교를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해두었을 때 장점은 뭐 직영인 경우에 학교장 책임하에 책임 운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질의 급식이 가능하고 우리 농산물 등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우리 농산물이라면은 또 뭐 어떤 또 수입 농산물보다 더 영양적으로라든가 식품 안전성과 같은 것들을 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비해 가지고 위탁인 경우는 학교 책임의 부담이 이제 높아지고 그다음 위탁 관리 업체의 인력 관리를 낮추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전문 조리사를 고용한다든가 학생들이 기호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업체의 제재가 가능하다. 제재가 가능하다는 거.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인 경우. 단점은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또 위탁의 단점은 위원 추계로 인해 가지고 인스턴트라든가 냉동식품 비율이 높아지고 여러 기관이 산발적으로 관리, 감독, 조직하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좀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는 학교급식 네트워크 심포지엄 자료가 되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바로 이렇게 2000년도에는 5건이 있어가지고 발생자 수가 이만큼 되고 2004년도 이렇게 돼서 이거는 식약청이라니까 2010 2010 그자 2년 2013년도에 초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학교 급식, 산업적 급식에 다양하게 이제 뭐 메뉴가 있네,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빠른 배식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빠른 배식이 좀 어렵다든가 하면은 식중독이 어떤 위험에 좀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고려를 해야 되죠. 위생 안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급식 시장 내의 그 지각 변동을 얘기를 하는데 위탁의 성장률, 대기업 계열,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그 예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뭐 오피스, 사무실 어떤 급식, 산업체 급식, 그 다음에 병원 급식, 대학교, 뭐 관공서, 건설업체라든가 해외 공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대기업 예를 든다면 두바이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지금은 많이 이제 어떤 해외 두바이 같은 경우에 뭐 한전이라든가 또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고전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진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두바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부다비라든가 이런 데 현대 케이터링 같은 경우 굉장히 활발하게 그 현대 그 현지에 있는 어떤 그 대기업을 위해서 케이터링이 직접 갑니다. 현대 그린푸드와 같은 경우 가서 이렇게 현 보면은 그 되게 급성장을 하게 되고 또 건설 현장은 중소, 중견, 해외 공장은 대기업에서 선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관공서는 똑같이 뭐 현 위탁률을 유지를 하고 그죠. 운영보다는 입찰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찰 금액을 잘 써내는 최저가 입찰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최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식품의 음식의 그 질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대학에서는 현 시장보다도 많이 이제 이러한 성장을 하게 되고, 병원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든가 뭐 중견기업이 어떤 기회가 되고 현 위탁률에서 18% 이상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산업체는 꾸준하게 그죠, 서로 뺏고 뺏기 무한 경쟁에 돌입을 하고, 오피스 같은 경우 사무실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대기업 계열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하는 어떤 그 자료를 제가 발췌를 해가 처음에 나왔죠, 그죠? 이거 여기 민간 위탁을 하는 목적이 바로 그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용 절감, 업무 신속성을 추진한다든가, 뭐 또 뭐 업무 추진을 좀 신속하게 한다든가, 업무를 또 경감한다든가, 위탁을 함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한다든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든가 하면은 민간 전문업체 인력을 절감한다든가, 이러한 목적이 사실은 이렇게 딱 축약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다면 위탁 경영의 장단점, 이렇게 해서 장점은 위탁 경영업체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혹시나 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업자들은 대량 구매와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직영보다도 운영비를 절감시킬 수가 있다. 이 위탁업체들은 보면 예를 든다면 놀부, 이제 지금은 좀 놀부가 많이 이렇게 이렇게 줄어들는데, 경영 규모가 감소됐는데, 한창 그 놀부에서 뭐 이렇게 그 직영점, 뭐 생선, 그 어떤 그 직영점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걸 할 적에 보면은 아예 그 중앙 공급 라인이 있습니다. 중앙 공급, 창고라든가 중앙 공급 라인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배송을 하고, 지금 뭐 마켓컬리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경기도 여기 뭐 광주시인가요? 성남인가 하고 이 수도권에 아예 그 물류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11시 전에만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 수도권에 있는 어떤 거 데서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 새벽 보통 뭐 3시 4시 뭐 5시 전에 모든 게 다 아파트라든가 집 문 앞에 갖다 놔 이렇게 다 배송이 됩니다. 그런 어떤 거 신속력과 어떤 거 유통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제품을 선도를 유지해가지고 배송을 하게 돼 있어요.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아주 신선한 제품을 빨리 신속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에 딱 맞게끔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뭐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죠? 그 운영비를 절감하고 빨리 이제 할 수 있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런 게 일맥상통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는 본사의 전문관리인으로부터서 결정권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급식장마다 관리청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기업이나 단체의 권한이 좀 상실이 되고 직영하는 데보다 위탁업체들은 장기 계획이나 또 사회에 대한 기업이나 단체 이미지 등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계획의 급식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를 좀 소홀히 다룰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지나치게 영리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지나친 경쟁이라든가 계약 기간이 짧아서 합리적인 경영 개선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만기 전에 계약 파기가 발생하기도 하는 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및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리 소홀로 급식 품질이 저하된다든가 영양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을 하기 때문에 급식에 대한 어떤 단가라든가 품질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은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기업이나 단체가 지나치게 위탁의 급식을 의지할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 위탁급식업자들이 체계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으면 원가 상승의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 영양교육이라든가 급식 서비스 문제가 발전하고, 또 하나는 급식소 자체의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 시설이라든가 어떤 기계류라든가 이런 것이 뭐 고장이 났다든가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할 적에 빠른 어떤 대처가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뭐 개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전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급식 영리성으로 따진다면 그 어떤 그 비용을 투자함으로 해가지고 영리 어떤 그 비용이 급감한다든가 뭐 투자 비용이 없다든가 하게 되면은
개봇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 위생적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위탁 경영을 하는 것이 장점도 두려지만 단점들이 훨씬 더 부각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는 또 보면은 전문가들한테 실제적으로 또 이제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2차 검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 경영이 꼭히 바람직하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따져가지고 실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시간 강의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여기 한 페이지 보고 아마도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학교 급식별 급식 사항이 또 있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그러면은 직영과 위탁의 그 운영 비율을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자꾸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준수하고 있네, 그죠? 이게 몇 년도 건지 제가 이걸 발췌를 안 했는데 몇 년도 건지 한번 또 나중에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 학교 학생 수 직영 위탁이 지금은 위탁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산금 2014년이네, 그죠? 그래서 식품비라든가 운영비, 시설 개가해서 교육비에서 내놨는 것이 식품비, 운영비, 시설 설비비 이렇게가 이거는 이건 직영인 경우입니다.